요거는 공식 1, 2번 그냥 공식 쓰면 바로 한 번에 뿌리는 거라 공식만 쓰시면 됩니다. 이제 2차 함수하고 x축이든 뭐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2차 함수가 이루는 요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시면 최고차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최고차항하고 요 두 근 가지고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쪽 넓이 S라고 쓰겠습니다. 넓이가 어떻게 되냐? 6분의 최고차항 개수 써주시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2차를 제곱했으니까 세제곱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뺀 거. 그 다음에 넓이니까 양수겠죠? 마지막에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시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계산해보세요. 답이 몇입니까? 네, 6분의 최고차항 개수 1이고 그리고 절편 0하고 4네요. 그래서 4 빼기 0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4의 세제곱 63 2로 약분하시면 3분의 32 해결한 다음에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됐고, 자 이제 두 번째 3차 함수의 넓이 잠시만요. 건강되셨죠? 이걸 미리 푸셔도 돼. 이거 이따가 할게요. 시험 문제가 미리 풀렸어. 그럼 이거 받은 거. 예, 이제 2번 봅시다. 3차 함수는 저런 식으로 만날 때가 아니라 3점에서는 접할 때의 넓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래퍼 이렇게 적혀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는 접해 있을 때 이 사이에 이루는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넓이. 그래서 똑같아. 이 fx의 최고차항의 3차 함수 최고차항이 ax 세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얘하고 접하는 게 뭐든지 간에 어쨌든 x절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여기를 알파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분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12분의 최고차항 개수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는 똑같아. 이거의 4제곱 요거의 절대값 요게 공식이에요. 3차를 접근했으니까 4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것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최고차항 개수는 1 그리고 여기가 0이죠 여러분 그림에서 0, 1 곱하기 0 빼기 마이너스 3의 전체 내리고 이거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12분의 81 3으로 나누시면 4분의 27 이렇게 될 겁니다. 공식으로 하니까 쉽죠. 그래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여기는 빠르게 해주셔야 낭비가 없으니까 시간 낭비가. 자 이제 3번 예, 3번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갈 건데 지금 x축하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x는 2 그리고 이 함수가 이루는 요쪽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적분하시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걸 플러스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전부 x축 밑에 있으니까 일단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시고 잠깐만요. 인테그랄 먼저 할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식 자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x축 밑에 있다? 그러시면 이제 절대값 씌웠을 때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풀려서 나오겠죠. 음수니까. 그래서 부호를 싹 바꿔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 더하기 3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x축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접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계산해보세요. 예, 계산하시면 12 나오나요? 3분의 1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에다가만 대입해서 빼주시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2의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3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9니까 3 더하기 3, 3은 9 해서 12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4번은요. 4번은 이제 두 가지로 일단 원래 개념적인 식을 쓰고 공식을 좀 적용을 할 건데 얘가 보시면 2차 함수라서 이 2차 함수하고 x축과 이루는 이 부분의 넓이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인테그랄로 한번 해볼게. 이 식이 보시면 절대값식인데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원래 절대값 그대로 뗀 식이 어딜 거냐면 요만큼일 거거든.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이제 그냥 개수가 2x인의 애가 되겠죠. 2x 제곱 어쩌고. 근데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요쪽 식이 x축에 대해서 대칭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식이 y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x 제곱 그냥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쪽에 있는 식은 그대로 푸는 절대 그대로 풀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할 때 이 그래프식하고 이 그래프식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 식 자체를 적분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여기까지 적분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여기 연두색 부분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마이너스 붙인 식을 적분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적분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x축 위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대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1번에서 했던 공식처럼 6분의 최고차 한 개수 마이너스 2네요. 최고차 한 개수 마이너스 2 그리고 두근 0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0 빼기 마이너스 2 이거의 세제곱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치? 알파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시면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네. 요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쪽 적분해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예, 계산하셨나요?
하시면 이제 나 또 여기다가만 할게. 3분의 2 계수 쓰고 여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그럼 플러스 27로 바뀔 거고요. 더하기 여기도 계수 미리 쓰고 여기에다가만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3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 9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 공식 이용해서 한 거 3분의 8 요래 더해주시면 이게 19니까 3분의 38 요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0 그리고 더하기 8 해서 3분의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제 x축이 아니라 두 직선 혹은 두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두 개가 일단 같다고 이렇게 써. 같다고 쓰신 다음에 이 한쪽을 0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세요. 저쪽으로 다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x니까 m 더하기 1x 이렇게 묶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냐면 y는 이렇게 새롭게 나온 함수하고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같다고 놓으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x로 묶어보시면 0이 근이 하나 될 거고 m 더하기 1이 또 다른 근이 하나 되겠지. 얘네랑 묶었을 때. 그럼 얘들아 이거 공식 아니야? 2차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넓이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 쓸 필요 없고 m 더하기 1 빼기 0 그러니까 m 더하기 1 이거의 전체 세제곱 이게 넓이가 되겠네. 근데 얘가 3분의 4래요. 그럼 양변에 6 곱해보시면 m 더하기 1의 4제곱이 8이겠네요. 세제곱이 8이겠네요. 이게 세제곱이네. 따라서 양수에는 1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구해지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여기 사이 넓이 구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x가 어디서부터인지 볼게. x가 여기서부터 여기 x는 0에서부터 x 쭉 이렇게 더해 나가면서 어디까지 더하시는 거냐면 4까지 적분을 하시는 거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있는 넓이니까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직선을 빼셔야 넓이가 나오는 거죠.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돼. 그래야 양수 y 길이가 나오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곡선은 저거 2차 함수 곡선. 여기다가 여러분이 접선 방정식만 새로 찾아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찾아야 되냐면 a가 x좌표가 4일 때 접선 방정식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3콤마다 지나는 점은 나왔으니까 기울기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 미분 계수잖아. 그치? 요거 미분을 해서 요 이렇게 미분해서 그때 x좌표를 대입을 하시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2, 4, 8 빼기 6이니까 2 접선 기울기네요. 따라서 기울기 되시죠? 미분계수. 따라서 접선이 뭐가 되냐면 접선 방정식이 y는 기울기 2 하고 x 빼기 지나는 점 더하기 y 지나는 점
2호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제 2x-3 여기 이 밑에 있는 직선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빼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2차 함수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1차 함수 직선을 빼신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0부터 4까지 적분하시면 저 넓이 나오는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이렇게 이제 적분해가지고 대입을 하시면 된다. 오케이? 계산은 하시면 됩니다. 4번, 3번. 지금 저 사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요거 일단은 위에 거 아래 거 따로 구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위에 걸 살짝 흐린 눈으로 해보시면 요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결국에 2차 함수가 x축과 이르는 넓이니까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공식으로. 요 밑에 부분 6분의 최고차 한계수 몇이야? fx니까 1이죠? fx 최고차 한계수 1이고 그리고 4, 이쪽은 4 빼기 0 이거에 세제곱 하시면 밑에 넓이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 3분의 32 밑에 넓이 3분의 3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저 위에 쪽을 한번 잘 봅시다. 저 위에 있는 식이 두 개로 갈라져 있긴 한데요. 얘하고 둘 다 보시면 마이너스 1이 최고차한 계수예요. 그러면 이쪽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옮겨 붙이면 얘랑 그대로 겹칠 수밖에 없거든. 최고차한 계수가 같으니까 벌어진 정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간격도 똑같아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평행 이동하면 겹치니까 최고차한 계수가 같으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뭐. 자 그럼 이제 요거 하나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돼. 이거 하나만 구하자. 이거 구하자. 이거 0부터 2까지. 이거 6분의 최고차한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에서 0 빼서 세제곱 하신 다음에 넓이니까 전체 절대값 이렇게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배를 하셔야 전체 위쪽 넓이가 된다. 여기 2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니 3분의 8인가요? 저 위에 있는 게 3분의 8하고 밑에 있는 3분의 30이 더해서 3분의 40 이렇게 답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이제 8번. 여러분 알고 보면 별거 아닐 거예요. A 대 B가 1대 2다. 2차 함수는 대칭축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지금 요 식을 보니까 축이 3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다가 축 3 좀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3. 자, 그럼 여러분 이 위쪽 넓이가 다 B가 되는데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넓이가 똑같겠지. 똑같이 잘리겠지? 그러니까 여기 절반이 2분의 B 여기도 2분의 B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A 대 B가 1대 1에 그러면 B를 반띵을 딱 하시면 얘가 이제 A랑 넓이가 같아지는 거죠. 2배니까 이거랑 A랑 넓이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십니다.
A가 시작하는 x는 0에서부터 3까지 한 번에 이 식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부분은 x축 밑에 있으니까 넓이에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쪽 부분은 x축 위쪽에 있으니까 넓이에 플러스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쵸? 그럼 한 번에 적분하면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적분할 수. 그래서 이 성질을 쓰시는 겁니다. 어떤 식을 적분하냐? 이 2차식을 적분을 하는 거죠. 이거를 축까지 적분하면 0이 된다. 이 성질 이용해서 p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해보실까요? 이해되시나요? 끝까지 적분하시는 거. 그래서 네,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 3p가 18이니까 p가 6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이참수는 요 성질 잘 써주시면 됐고 이제 9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9번 좀 복잡하긴 해. 9번, 10번은 비슷해요. 10번은 자유스토리에 그대로 있는 거긴 하는데 이거 같이 해볼게요. 일단 9번. 자, 지금 여러분 그 시험지에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있을 겁니다.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이라서 넓이가 1이야. 근데 1의 넓이가 똑같이 나뉘어진대. 똑같이 나뉘어지는 거니까 이쪽도 넓이가 2분의 1이겠고 이쪽도 넓이가 2분의 1이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기 쉬운 쪽으로 식을 쓰시는 거예요. 이쪽이 아무래도 쉽지. 왜냐면 이쪽 같은 경우는 내가 ax제곱을 적분을 한 다음에 이 뒷부분을 추가로 더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식을 쓰시는 게 편합니다. 예. 얘를 가지고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표현하냐? x가 시작하는 여기 0에서부터 인테그랄 0에서부터 여기가 없지. 그래서 여기 새로운 미지수로 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미지수로 여기를 k라고 정하겠습니다. k까지 위에 있는 식이 요거예요. 위에 있는 선 이거 y는 1에서 요 밑에 있는 2차 함수식을 빼시면 다 적분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서 쭉 적분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아래에 있는 거 ax제곱 이렇게 빼서 적분을 하면 2분의 1이다. 요거 가지고 이제 관계식 하나 찾으실 건데 지금 숨어있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k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요 점의 y좌표가 요 위에도 있기 때문에 a의 k 제곱이 y좌표가 되는 거죠. 세제곱이에요? 이거 세제곱이에요? 고마워요. 그러면 k의 세제곱이 세제곱이 y좌표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 y좌표 1이랑 같은 거죠. 이거 하나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따 연립을 할 거예요. 이거 적분해서 한 번씩 찾아볼게요. 적분 x 마이너스 4분의 a의 x 4제곱 0부터 k까지 이렇게. 그래서 대입 k 마이너스 4분의 ak 4제곱 이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보이시나요? AK 세제곱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얘를. 그치? 요거. 얘가 AK 세제곱 곱하기 K.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럼 요만큼이 1이라서
K 마이너스 그냥 4분의 K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1분의 1이에요. 맞아요. 연립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4분의 3K가 2분의 1. K 구하시면 여기 3분의 4 곱하시는 거니까 K는 3분의 2 이렇게 나오죠. K는 3분의 2.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쪽 처음에 여기 관계도 있지. AK 세제곱 1이라고 했으니까 AK 세제곱은 1.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27분의 8 A가 1. 따라서 A는 이거의 역수 8분의 27 맞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요런 식으로 그 미지수 두신 다음에 연립하는 문제를 똑같이 사용하는 게 10번이에요. 근데 10번은 이제 등차수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보자. 자, 요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넓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이 넓이를 각각 S1, 2, 3라고 했으니까 일단 다 더하면 1이겠다. 요거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밑에 보시면 S1, 2, 3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등차 중앙식을 써주시는 거예요. 등차 중앙. 요 순서대로니까 가운데 있는 S2 요거의 2배가 양쪽 2개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얘네들이 연립을 하는 거죠. 요거 2개 더한 게 2S2라고 하니까요. 2S2 더하기 S2 3S2 하시면 이게 1이라는 거네. 그치? 그래서 S2가 3분의 1 저 넓이가 3분의 1이다. 여기 3분의 1. 예,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2개 더하시면 3분의 2예요. 근데 이 중에서 아마 구할 수 있는 넓이가 있을걸요. 요 밑부분 넓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 2차 함수하고 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이루는 넓이 가지고 0부터 시작해서 쭉 더해 나가서 1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S1 한번 구해보세요. S1 6분의 1 나와요. 6분의 1. 오케이. 그럼 여기가 6분의 1. 전체 1이라 했는데 6분의 1, 3분의 1, 그럼 여기 남은 넓이 빼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S3는 1 빼기 2개 더하시면 2분의 1일 겁니다. S3 넓이가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랑 상황 똑같지 않아요? 이거 완전 똑같지 않냐? 아, 식만 다르네. 완전 상황이 똑같죠. 여기 이쪽에 있는 X좌표를 K라고 두신 다음에 여기를 K라고 두신 다음에 얘가 K, A, K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Y는 1에서 밑에 있는 AX 제곱을 빼신 다음에 쭉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숨어있는 조건 하나, 이 Y좌표가 1이다 하나. 요거 이따 연립할 때 쓸 거고 그 다음에 S3 S3는 0부터 K까지 위에 있는 1에서 아래 있는 AX 제곱 요렇게 빼서 적분하시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요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뒤 연립하는 과정 아예 똑같을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그래서 쭉 푸시면 대입하시면 AK 세제곱 나올 거고 그거를 요 위에 있던 AK 제곱으로 AK 제곱으로 분리하시면 얘가 1이니까 표시하시고 K 빼기 3분의 K 3분의 2K가 2분의 1 이렇게 나와서 K가 4분의 3 나올 겁니다. 그럼 A 구하라 했잖아. A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A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시면 AK 제곱 A 곱하기 K 제곱 이게 1이다 해서 A는 0 9분의 16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거를 직접 루트 A분의 1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K 말고 루트 A분의 1로. 근데 그게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연립이 힘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연립하는 힘들면. 예, 필기 하시는 동안 11번 그리겠습니다. 예, 11번이요. 역함수에서 이제 넓이로 저거 푸는 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3부터 12까지 저걸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GX식을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넓이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강조를 했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구간 있죠? 정적분 구간이 F에서 봤을 때 Y좌표가 된다고 했을 거예요. 얘는 이제 F의 역함수의 X좌표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역함수 같은 경우는 XY좌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역함수의 X좌표라면 원래 좌표의 Y좌표가 되겠지. 원래 함수의 Y좌표. 그래서 얘들이 이제 fx는 3 이런 식으로 Y좌표가 된다는 거. 요것도. fx는 12 이렇게 Y좌표가 된다. x랑 y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3하고 12가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1, 2, 3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대입해보시면 f1이 3이죠. x는 1 그리고 2가 12죠. x는 2 이렇게. 그래서 1,3을 지난다는 거예요. 1,3을 지나. 그 여러분 표시해보세요. 1,3을 지나요. 1,3 이렇게 지나는 거고 그리고 2,12를 지나요. 2,12 이렇게 지나는 거. 오케이? 1,3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는 넓이가 어딘지 먼저 찾아볼게요. GX 쪽으로 가셔야 되니까 얘네들을 Y는 X 대칭을 시키셔야겠지. 1,3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 요 정도? 3,1 이 점일 겁니다. 3,1 여기가 3 그리고 2,1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시면 XY 좌표 바꿔서 여기가 12,2 이렇게 되고 이쪽 X좌표가 12가 되겠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3부터 12까지 X는 3부터 12까지 GX를 그대로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X축과 이루는 넓이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걸 구해야 돼요. 근데 GX식을 모르니까 FX로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이거랑 똑같은 넓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YX로 다시 대칭을 하시면 얘랑 똑같은 넓이가 이쪽에 있죠. 이쪽.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가 이 넓이라는 거.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흐름이? 근데 이제 역함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해라라고 했을 때
요게 기본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본 문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냐면 큰 직사각형, 요거 큰 직사각형에서 이 밑에 있는 쬐깐한 직사각형 빼시고, 이렇게 빼시고, 그리고 요 밑넓이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보통. 그럼 이제 큰 직사각형, 가로가 2고 세로가 12, 2 곱하기 12 빼기 작은 직사각형, 가로가 1이고 세로가 3, 1 곱하기 3. 그리고 여기가 문제지. 여기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 fx하고 x축이 이루는 넓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fx를 1부터 쭉 이렇게 적분해 나가면 2까지 적분을 하면 여기 주황색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곡선. 마이너스 얘도 빼주셔야 됩니다. 1부터 3까지 fx는 x 세제곱 더하기 x dx. 요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얘가 이제 역함수 넓이의 기본입니다.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시고 원래 함수 밑넓이 빼시면 저쪽 넓이가 나와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막 서로 엉켜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시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된다. 그게 이제 12번 같은 거죠. 예, 요거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답은 4분의 57. 네, 4분의 57. 괜찮아요. 역함수가 어려워요. 되셨으면 이제 12번 갈게요. 역함수는 y는 x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함수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고조선으로 y는 x를 살짝 그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12번 y는 x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gx하고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세 번째 줄에 1하고 3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서 요 점의 좌표가 1,1이 된다는 거고 요 점의 좌표도 x좌표가 3이면 3,3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fx가 1,1을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하겠다. 그치? f1은 1이다. f1이 대입하시면 a 더하기 b 이게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3,3을 얘도 지난다는 거니까 f3이 3이다. 하시면 여기서 a, b 나오지 않겠어요? a, b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연립하시면 4분의 1하고 4분의 3. 그래서 fx가 저기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러 가자. 지금 a하고 b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gx 그렸을 때 이쪽 넓이가 a고 이쪽 넓이가 b라고 나왔죠. 근데 내가 이제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얘네가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 위쪽 넓이랑 아래쪽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a라면 이거 하나는 2분의 a가 되는 거야. 여기도 하나가 2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도 이거 하나
1분의 b, 요거 하나가 2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gx식은 몰라요. 여러분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시려면 식을 아셔야 되는데 gx식을 모르니까요. fx하고 x만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나올 거거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잖아. 그럼 이제 뭐 앞으로 2로 빼줘서 얘를 이제 먼저 구하신 다음에 2배를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A는 플러스 넓이가 나와야 되고 B는 보시면 마이너스 넓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A가 위쪽에 있는 요 fx에서 y는 x를 빼주셔야 A가 그대로 양수 넓이로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2배에 요거 범위는 이따가 잡고요. 위쪽에 있는 fx에서 아래에 있는 x식을 빼주셔야 된다. 이렇게 빼주셔야 된다. 그럼 이제 옆에 보시면 fx가 이번에는 아래에 있고 x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밑에서 아래를 빼는 거라서 음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나온다는 거죠. 넓이의 부호 반대로.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시면 되냐면 A가 처음 시작하는 0에서부터 쭉 가서 마지막 B 끝나는 3까지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0부터 3까지. 10도 아니까 한번 접근해 보실래요? 몇이 나오나? 나와요? 다 없어지죠? 그래서 다 없어지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0. 자의 문제 조금 변형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예, 어려운 부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3문제 빠르게 보고 와서 문제 들어갈게요. 쉬어될까요? 괜찮으신가요? 자, 13번. 얘들아,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원점 출발. 원점을 출발한다는 게 출발할 때 시각 t는 0에서 위치가 0이라는 거지. 위치가 원점을 출발한다는 뜻이니까. 출발할 때 시각 t가 0일 때 위치가 0인 거니까 x의 0이 0 뭐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0에서 출발한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속도 나왔으니까 이거를 적분을 하시면 위치식이 나오는데 적분할 때 적분 상수 필요하잖아. 근데 적분 상수 맨 뒤에 상수가 없다는 거야. x0이 0이니까. 적분해서 식 써보세요. 네, 식 쓰셨어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원래 적분상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0을 쭉 대입했을 때 안 남아야 되니까 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적분상수가 0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운동 방향을 첫 번째로 바꿀 때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때가 언젠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V,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라고 했죠. 그렇죠?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속도의 부호가 처음으로 바뀔 때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속도 그래프 이거 그리셔야지.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에서 여기 0부터 시작해서 2, 10 이렇게 x절편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은 2보다 작을 때는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이제 이 이후부터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서 속도가 처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이제 부호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서 두 번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때는 2지. t가 2일 때. 이때 위치? 여기? x2?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되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해서 답 구하시면 5번이 답이 될 겁니다. 5번. 이제 14번도 똑같지 않나요? 이거 식만 바뀌었고 문제가 다 똑같거든요. 원점 출발하여 속도가 첫 번째로 바뀔 때 라고 했으니까 됐고 15번만 보고 이제 교과서 몇 문제 풀고 싶시다. 얘들아 이것도 원점을 출발하는데요. 그럼 이제 속도 나왔으니까 이거 적분해서 위치식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적분해서 위치 구하시면 xt는 자 이거부터 쓸게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48t 하고 적분 함수 넣는 거지 원점 출발하니까. 자 근데 얘가 다시 원점을 통과한다.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니까 이거는 위치가 원점 0이 된다는 거지. 위치가 0일 때 다시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위치가 0일 때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거 위치 구했잖아. 이게 0일 때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t가 0일 때 출발할 때 그리고 12일 다시 통과하는 시각이 1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때 우리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시면 2분에서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저기다 다시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입니다. 해석만 하시면 돼요. 키워드 몇 개 가지고. 괜찮아요. 예. 조금만 더 하죠. 신사고 몇 문제만 풀고 쉴게요. 이제 요거 다 하셨으면 아까 드린 프린트 중에 우리 이제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이죠. 이번 주에 이거 미분 조함수 활용 다 끝낼 거고 교과서 3개 그리고 다음 주에 적분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적분 끝내면 아마 파이널처럼 시간 재고 시험 보고 각자 부교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신사고 맨 앞에 문제 해설 있고 두 번째로 천재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엔 이렇게 있어요. 순서대로 좀 갈 건데 이걸 나랑 다 풀지는 않을 거고 네 문제씩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1번을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면 돼요. 신사고 1번 3분 드리겠습니다.
맞춰볼까요? 답은 5번입니다. 답은 5번. 그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건 실수 전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 범위에서 증가한다는 뜻. 3차 함수가 전 범위에서. 이게 3차 함수가 결국에 증가하려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여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최고차 함계수가. 그래 오른쪽 위로 가지. 근데 여기 최고차 함계수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첫 번째. 증가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증가한다고 했으면 우리 증가하려면 도함수가 어때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이거 보시면 돼요. 도함수 0보다 크거나. 두 번째 F'X 미분하셔서 9a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a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a 구해주시면 되는 거. 그쵸? 자, 그럼 요거 x에 대한 2차 함수처럼 보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미 a 양수라는 거 밝혀졌으니까 r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전부 y좌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축보다 이렇게 위에 있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9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a 범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제곱은 9분의 16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뿔마 붙여서 식쪽이 크니까 바깥 범위로 풀어주시면 a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게 되니까 첫 번째 범위하고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 0보다 큰 거 중에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둘 중에 0보다 큰 거. 이해되시나요? 괜찮죠? 증가.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증가. 하나만 더 하자. 4번 하겠습니다. 4번. 요거는 2분 드릴게요.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서. 예, 답이 5번이죠. 문제를 보시면 4차 함수 fx, 2차 함수 gx의 도함수 그래프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도함수.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에 hx가 그때일 때를 찾는 거거든요. 그 hx, f 빼기 gx가 그때일 때를 찾는 건데 여러분 일단 그 값이 어디서 생기냐? 도함수가 0일 때 그 값이 생기지. 그치?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했지. 도함수가 0이면서 앞뒤로 부호가 바뀌어야 그 값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건 안 그리셔도 됩니다.
도함수라고 했을 때 원래 함수를 그려보시면 f'x가 0이 되는 점이 이 두 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앞뒤로 부호가 바뀌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앞뒤로 플러스 플러스 부호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극값이 아니지. 그래서 f'이 0이면서 앞뒤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정확하게 극값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요거 봤어. 그러니까 f'x가 0인 걸 찾으시면 돼. 그럼 요거 이제 미분한식이 어떻게 됐냐면 h'이 양변 미분하시면 f' 빼기 g'이네. 여러분이 보시는 위의 곡선에서 아래 직선을 빼시면 h'이 되는 거죠. 요거 만나는 교점에서 또도도 밑으로 내려보세요. 교점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극값이 아니라 A하고 E에서 내려보세요. 여기 A에서 또도도 그리고 여기 E에서 또도도 이런 식으로 내려. 내가 여기다가 H' 한번 그려볼게.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되지? 그러면 H'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부호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X축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서는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도 F'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빼시면 여전히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지? 플러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맞아요. 플러스잖아요. 그쵸? 플러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F'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F'에서 G를 빼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H'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자, 근데 우린 이제 H가 극대값을 갖는 걸 찾는 거니까 보시면 그냥 얘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밑에다가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H'을 가지고 원래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요거 플러스니까 증가하겠다. 이렇게 증가.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증가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H'이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겠다. 왜 극대값이 나고 있어? x가 1일 때 극대값이 된다.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 멈추셔서 앞뒤로 부호 바뀌니까 극값이라고 하셔도 되고. 교점이 중요하다. 원래 함수의 극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저녁 먹고 올게요. 55분부터 남은 문제 하겠습니다.